안녕하세요. 제조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 특집으로 HLB를 제가 오랜만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종목만 다룰 예정이고요. 지난 11일 날 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또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일단 이 흐름이,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발언이지만, 저는 셀트리온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버텨내면서 저희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주식 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3급등상, 그러니까 3번 연속으로 오르고 나면 일단 매도가 원칙이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공매도가 급증하고, 공매도 극성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 어쨌든 눌러내고 빼고 그러면서 개인들의 늘 원성을 하던 게 공매도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장고를 꼭 보죠. 주식을 빌려야 되니까.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놓고 주가의 하락을 예측하고 미리 팔아놓은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은 싸게 산 다음에 이제 갚는 그런 형식으로 늘 공매도의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걸 버텨냈더니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공매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안 파니까 공매도를 버텨냈더니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용을 뒤에서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HLB는 이제 제가 2018년 11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때 제가 8만원 이하 무조건 매수하라고 그렇게 또 자극적인 문구로 방송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구독자가 몇백 명, 몇십 명 수준이었을 텐데도 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최근에는 아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내용은 지난 레포트에서 지금 헬릭스미스와 유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헬릭스미스도 지금 임상 3상 진행하고 난 다음에 논란이 있었죠. 임상 3상을 투 트랙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VM20이라는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 첫 번째 트랙으로 발표를 했을 때 실패로 나왔고, 그래서 주가 폭락한 다음에 아니야, 우리 두 번째 트랙이 또 있어. 여기서는 충분히 신약 후보 물질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 하면서 지금 3- 이상으로 들어가는 그 와중이고, 이 회사의 그 추정으로 따지면은 내년까지 FDA 승인 신청을 받으면 시판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헬릭스미스였다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실 리보세라닙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허가가 안 났었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항서제약의 판권을 통해서 리보세라닙을 단독으로는 아니지만 병용해서 이미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상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백인과 흑인을 나눠서 얘네들은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임상 이상에서 이 둘 다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쭉 잘 진행이 되고 임상 3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이 다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를 2만원부터 8만원 그리고 10만원, 12만원까지 올리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FDA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에 신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헬릭스미스나 이 HLB가 만약에 FDA 허가를 받는다면은 사실상 지금의 주가로서는 다시는 못 보는 그런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베팅이죠. 정말 제2의 셀트리온이 나오느냐, 아니면 제2의 그 뭐 또 상패하는 그런 기업, 몇몇 기업들 중에 이름을 또 올리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상 베팅입니다. 이 HLB는 지금으로서는 10만원이 어떻게 보면 비싸 보이는, 새로 진입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싸 보이는 가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바이오는 늘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신약인데 특히나. 그래서 지금 이 급등 급락을 논하기보다는 정말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를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길잡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만 올랐으면은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가 빠져야 돼요. 대차장고가 많이 늘고, 이건 사실 10월 달부터 급등했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늘면서 상환도 많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상환이 더 많은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대비해서도 지금 갚기 정신없어요. 지금 빌려놨던 대차장고를 갚기 정신없습니다. 어느 정도 빠져야 말이죠. 어느 정도 올라야 말이죠. 그래서 대차장고를 많이 빌려놓은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단 상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 대차장고가 얼마나 많이 들고 상환이 얼마나 그동안 없었냐 하면 10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끊고 보신다면 상환이 별로 없었거든요. 숫자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요 주가 상승 초입에서 한번 버텨냈더니 지금 결과적으로 대차장고가 확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셀트리온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통 3, 4일 동안 급등하면 이 대차장고 때문에 늘 빠지고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기관들은 싸게 다시 산 다음에 잠깐 반등하는 걸 보고 또 개인들은 반등이구나, 또 피보나치의 되돌림이구나 하면서 늘 당하던 이제 그런 패턴인데, 지금 버텨내는 이런 차트 모양,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 HLB에 대한 신약 개발의 그 상황, 그 뒤에 차트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0만원에 끝났었는데, 11만원에 끝났었는데, 또다시 10% 오르면서 지금 종가로서는 1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이고, 지금 시간을 좀 돌려서 2만원대는 당연히 못 샀겠죠. 물론 여기서 버티면서 2만원까지 갈 수는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말 친한 지인 중에 이제 전세금 빼서 4억 가까이 투자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빠졌을 때 말도 못 걸었는데 지금 사실 보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말로 표현 못하는 그 고통은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복을 좀 빌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HLB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 거래량 동반의 상승의 무서움, 거래량이 지금 상승 초입까지 그리고 상승 이후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대여섯 배가 늘었어요. 원래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인데도. 그래서 공매도가 늘 꾸준하게 10%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량이 많이 줄었다. 공매도 비중이 많은 것 같지만 거래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량은 사실 뭐 크게 의미를 두긴 그렇고, 제가 앞서 그 바이오 3대장 신라젠과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를 많이 비교하는 게 이제 최초의 FDA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3총사 중에서 신라젠은 거의 개인들의 무덤이었거든요. 다 보면 개인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두 회사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수급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회사, 그리고 실체가 없이 수급으로 가는 회사가 지금 주가에서 신라젠은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두 회사는 연일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LB 시총 상위에 있는 코스닥 종목을 보시면 지금 당당하게 시총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몇 번 더 치면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맞먹을 수도 있는 규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시총 3조대의 서러움을 떨치고 지금 1조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4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쟁쟁한 회사들과 견주어도 지금 뭐 다 시총 상위에 있는 공룡 회사들이거든요. 견주어도 지금 뭐 꿀리지 않을 당당히 시총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85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2위, 그리고 여러 가지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자회사를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부 쪽에서는 HLB 소재사업부라고 해서 선박 구명정 만들고, 특수 선박 만들고, GRP 파이프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다 조선기 자재라고 통칭되면서 회사가 신약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말씀드리면, 신약 회사가 많이 없는, 그리고 힘든 이유가, 그리고 중간에 기술 이전 수출하거나 중간에 팔고 혹은 손절하고 나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연구기간이 15년 이상 듭니다. 기초 투자비가 10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대부분 중간에서 이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매출,
부분이 대부분 여기서 발생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매출액이 일부 감소됐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 회사는 다른 매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부분들이 여기 이 자재들을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래서 국내 굴지의 조선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우량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영업 손실은 지금 증가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바이오 그 상패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출 구조, 정성평가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패 당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개발비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매출 3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예 없는 회사들이랑은 다르죠. 그래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자회사들 그리고 사업부 통해서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그리고 앞에 보셨던 그 부분들을 매출을 일으키면서 꾸준히 비용 처리는 하고 있어요. 어쨌든 환관비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비용 처리는 잘 되고 있는 회사고, 자산 쪽에서도 1,800억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형자산이에요. 영업권이나 특허권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는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바이오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나 물리시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면 좀 그래도 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상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HLB 지금 엘리바라는 이제 판매 회사, 연구 개발 판매 판권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LSK 바이오파마라는 이제 미국 이름 가지고 6월 달에 합병 계약을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이슈가 됐냐 하면은 이제 계약이 실제로 체결이 완료가 됐어요. 지난 11일 날 우리나라 시간 외에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금 기본적인 흐름상 보시면은 요 FDA 허가까지 만약에 득한다면 지금 주가는 다시는 못 볼 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전초전은 다 마련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회사 뉴스 언론에서는 그 10월 말에 그 FDA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따로 저거 한 거는 올해 안에 나오면은 잘 된 거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당장 나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이 나오면 사실상 거의 끝물이잖아요. 조금 더 후에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업화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리보세라닙이 진짜 말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위암 항암제 3상 성공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미국 허가 가능성 나오면서 8만원까지 9만원까지 올랐었고, 그 다음에 3상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오면서 폭락 2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추가적인 성공 목표치에 도달했다, 효과가 있더라 하면서 8만원까지 올랐다가 10만원, 12만원까지 오른 거죠. 최근 바이오 지금 3대장 중에 2대장께서 지금 흐름을 제대로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 외에도 상한가 치면서 이러면은 주말이 즐거운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HLB는 없어요. 헤일리 스미스만 있는데 하여튼 잘 되면은 다 좋은 거니까 너무 배 아파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 방송 찍는 거라서 이게 좀 빼먹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셀트리온과 비교를 할 텐데 대차장고 수준이 정말 예사롭지는 않긴 해요. 1600만 주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앞서 하락 상승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초창기 상승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대차장고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버텨냈더니 추가적인 2차 폭등에서는 대차장고가 버텨내지 못하고 손절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차장고 계약을 해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보유하고 좋아하는 종목들은 사실 개인 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잡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차장고 계약을 하려면 주가를 빌려와야 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주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한테 빌리려고 전화를 하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띠리리링 해서
대차장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HLB에 대해서 주식을 빌려주시는 계약을 체결하시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정산을 해서 빌려준 기간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 수수료를 드리고 주식을 빌려오겠습니다 하면서 동의하십니까? 전화가 오죠. 아니면은 미리 계약을 했으면 전화는 안 오고 몰래 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빌린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기관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거죠. 증권사는. 증권사는 그 수수료를 먹고 이 빌린 기관은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이 대차장고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대차장고 계약을 안 해주니까 이 5%에서 10% 되는 이 수수료를 주고 평소에는 빌려 왔었는데 지금은 15%, 20% 수수료를 주더라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 대차장고 물량을 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못 빌리니까 비싸게 지금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다시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가에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차장고가 1600만 주나 쌓여있고 주가가 이대로 2번, 3번 더 오른다면 어떻게 보면 이건 원래 악성 물량이거든요. 주가를 상승을 방해하는. 근데 이게 버텨내지 못하고 손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더 많이 오른다면 이쪽 공매도 물량들은 거의 지금 죽음이에요. 죽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다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상환할 때쯤 되면은 내가 7만원에 팔아놨었지만 예를 들면 15만원에 팔면은 바로 앉는 자리에서 50% 손실 나는 겁니다. 이 공매도를 친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공매도를 친 기관들 입장에서는 거의 죽음이고 엄청 무서운 상황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겁니다. 주가 상승이 셀트리온을 비교해보면 지금 2017년 그 하반기 2018년 말 전후에서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40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주가 상승 초입, 그리고 공매도를 어느 정도 많이 쳤겠죠. 셀트리온은 늘 공매도의 무덤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수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폭등을 하죠. 이때부터는 공매도가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거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다시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갚아주려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야 되고 계속 오르니까 계속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40만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 제가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렸나? 잠깐만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네요. 보시면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말씀드렸죠. 이 일목균형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일목균형 안에서 했을 때는 이 HLB를 기준으로 보지 않더라도 기술적 분석의 기본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목균형 안에 있을 때는 전쟁터거든요. 이 모든 수급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거나 상방으로 뚫고 내려갔을 때 기본적으로 수급이 많이 붙는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터였는데 이 심지어 121선과 200일선 밑으로 늘 있던 1년 내내 밑으로 있다가 요 121선을 뚫을 때 상한가로 뚫었어요. 심지어 거래량도 대폭 동반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200일선을 뚫을 때도 상한가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수급의 확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200일선을 뚫고 완전히 수급이 붙어버린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에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일선과 121선을 늘 뚫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박스권 안에 있다가 이걸 돌파하면서 지금 완전히 상한가로 쳐버린 거죠. 상한가가 이제 그 상승 그런 상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공매도 그리고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거죠. 상승 초입에서 2018년 전후에서 상승 초입에서 공매도가 늘어납니다. 대차장고가 늘어나요. 주가 상승 초입에서. 늘 보시면은 공매도의 무덤이었습니다. 3천만 주 쌓여 있었어요. 지금 우리 HLB가 1600만 주 쌓여 있으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공매도의 무덤이었고 주가는 늘 바닥이었는데 조금 오르니까 공매도가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부분, 주가가 재차 상승하니까 좀 흥분한 상태를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재차 상승을 또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또 20% 넘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대차장고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온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빠져야 그거를 싸게 사서 갚아야 되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오르니까 이때부터는 패닉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확 줄고 공매도가 확 줄고 주가가 폭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가 상승은 유지가 됐었죠. 이제 공매도가 얼씬 더 못하면서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는 10만원에서 거의 40만원 가까이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요 차트 공매도 흐름에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악질 물량이 다시 계속 쌓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극복을 못하고, 헬트리온은 사실 바이오 시밀러는 뻔하거든요. 특허 만료되면서 바이오 시밀러가 진입하지만 셀트리온 외에도 다른 바이오 시밀러가 또 진입하고 오리지널 약값 낮추면서 바이오 시밀러 약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사실 명확해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셀트리온 엠시마 여러 가지 비교해서 호재들이 많았었지만, 지금 사실상 봤을 때 이 HLB가 셀트리온의 어떤 그 전례를 따라간다면 정말 상승 초입에서 잘 잡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단기로 보는 거는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 셀트리온이 4배 오를 때 한 달, 2달 안에 쇼부 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실 분은 조금 롱텀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주가가 정말 폭등할 수 있는 그 전초전 가정 중에 하나가 사실 FDA 허가거든요. 그러면 판매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HLB와 엘리바 아까 합병하면서 사실 엘리바가 중국의 판권만 없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글로벌 판권들은 다 가지고 있고, 이 HLB와 엘리바의 합병을 통해서 사실 허가 승인만 난다는 가정하에 판매 판권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지않은 시점에 정말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FDA 허가가 승인이 안 나고 또다시 또 주저앉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물론 주가가 폭등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부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잘 종합하셔서, 리스크는 분명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잘 하셔가지고, 정리는 잘 해드린 것 같은데 전달력이 약한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